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강훈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92년 전 3.1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그날처럼 달라스에서도 만세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달라스와 포트워스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 소식을 안미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2년 전 3.1절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그날처럼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도 만세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달라스 노인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는 달라스 한인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족대표 33명과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애국혼을 담아 힘껏 만세를 외쳤습니다. 포트워스 지역 한인들도 한마음 교회에 모여 한국학교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태극기를 흔들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1절 기념행사에 모인 한인들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 불황을 이겨내고 DFW 한인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장애우들이 함께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력도 키우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종이를 분류하고 분쇄기에 종이를 넣는 등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의 열심인 이들은 모두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우들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나이 36살의 승현 씨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승현 씨의 정신 연령은 5살 남짓.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이라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승현 씨가 일하는 이곳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을 그룹홈 형식으로 24시간 보살피고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에서는 장애우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함은 물론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우들이 간단한 노동으로 소정의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is program provides people a job where they earn an income and they're able to have money to do with whatever they want, just like you or I are. And it's a wonderful program. It's been around for about 3 years. We serve families and individuals who live on their own, either in their own apartment or they might live with their family. And this is throughout Dallas, Denton, and Rockwell counties, where staff may come into the home and help people with intermittent care. Or maybe the person might live in a foster care situation with a host home provider, which is either their parent or a person in the community who's opened their homes to someone who has a disability. 미국 내 14개 주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의 장애우 재활훈련 기관인 모자이크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가진 18세 이상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986년 문을 연 모자이크 달라스 지점은 현재 18명의 매니저들을 포함해 71명의 스태프들이 달라스 지역 장애우들의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한파로 인해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며 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활기를 되찾은 주택시장을 안미양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3, 4분기 이후 주택 매매율이 늘어나면서 달라스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들어 달라스시가 IT 산업을 유치하고 무역업체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시장 창출에 나서고 있어 주택 경기 활성화의 지원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차압률이 늘어난 것도 매매율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지 대출 은행들이 6개월이었던 융자금 연체 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차압 매물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공급량 증가가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주택값이 성수기를 지나서 2007년도, 6년도를 지나서 많이 내렸는데 작년에도 또 이번 해를 넘어오면서 한 5% 정도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불 가격이라면 한 1만 불 전후로 내리는데 꼭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더 내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내린 데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1년이 아마 집 사시기에는 제일 좋은 해고 이자 좋고 가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낮은 모기지 금리라는 호조건이 생성된 가운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부동산 시장은 연초부터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한인교계에 북미 원주민 선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6일 미션 달라스 주최로 열렸던 북미 원주민 선교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기독교인을 멀리하는 600만 북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선교보다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26일 한우리교회에서는 북미 원주민 선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션 달라스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수년간 인디언 선교를 담당했던 안맹호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북미 인디언 선교의 핵심과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네이티브 아메리칸 지역이 굉장히 선교가 저조하고 선교 기관에 따라서는 미전도 정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예도 있는 정도니까 사실 미국의 역사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 안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이며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인교회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는다면 원주민 선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교회에서 실시했던 북미 원주민 선교의 문제점을 돌아본 이번 세미나는 인디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한인교회들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해마다 3.1절이 되면 태극기를 들고 전도에 나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켓 앞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3.1교회 훈훈한 전도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하늘 아래서 만져보는 태극기의 감흥이 남다릅니다. 지난 26일 토요일 주말장을 보기 위해 나선 한인들은 H마트 앞에서 무료로 나눠준 태극기에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년 3.1절을 앞둔 주말이 되면 한인들에게 태극기를 무료 배포한 달라스 3.1교회 태극기 전도는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합니다. 이번에에도 어김없이 1000개의 태극기를 들고 마켓 앞에 나선 달라스 3.1교회 성도들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태극기와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달라스 3.1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전도 행사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텍사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텍사스 북서부 지역인 팬핸들에서 산불이 발생해 11만 에이커가 불에 타고 5살의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팬핸들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퍼져 15개 카운티에서 25개 산불로 번졌으며 20번 고속도로에서는 연기로 시야가 가려져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해 6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 산림청은 지난 18일 북텍사스 날씨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다며 화재 발생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들이 학내 총기 소지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원인은 올해 초 텍사스주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기 소지 자격증을 가진 학생이 총을 들고 들어와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UT 알링턴에서는 학내 총기 소지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려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는가 하면 텍사스 주립대학의 프란시스코 시가로아 총장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총기 사고의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최근 4,000명의 교사 감원 조치를 발표한 달라스 교육부가 700만 달러 예산을 명예퇴직자를 위한 인센티브로 배당하자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26일에는 퇴직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부 건물 앞에서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명예퇴직 장려책의 혜택을 받게 될 교사들은 기본급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며 최고 $10,000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북텍사스 전역에 ATM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발생해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도둑들은 ATM에 스키머스라는 무선기기를 장착해 이용자들의 은행 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해 수천 달러의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ATM 이용 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포착된다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하며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직불카드보다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신용카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뉴스 시간입니다.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전투기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학살하며 정권 유지에 막바지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군사적 개입 움직임을 보여 리비아 사태는 새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리비아 대부분의 지역이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에게 장악된 현재 수도 트리폴리 인근 도시들을 탈환하려는 카다피 친위 세력들의 반격은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최정예 군인 병력을 모으고 탱크를 앞세워 반격에 나선 정부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시민군에게 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반정부군의 근거지인 아즈다비아에는 최소 4개의 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카다피 친위대들이 잇따라 반격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교전 지역에서 반정부 세력에 격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기 위한 결전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리비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이 조치가 취해지면 카다피 정권이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자녀들의 봄방학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가까운 어스틴은 어떨까요? 달라스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텍사스의 중심답게 고풍스러운 주청사와 도심을 지나는 호수가 아름다운 어스틴을 이번 주 라이프 플러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888년에 완공된 텍사스 주청사는 19세기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으로 건축돼 건물의 외관만 봐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청사인 이곳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멀리서도 아름다운 돔이 한눈에 보입니다. 바닥과 천장에는 텍사스주를 상징하는 별 문양이 그려져 있어 강한 인상을 줍니다. 벽에는 역대 텍사스 주지사들의 조상과 전쟁 영웅들의 그림이 걸려 있어 텍사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청사 인근에 있는 UT 어스틴은 미 전역에서도 명문 주립대학으로 손꼽히는 텍사스의 또 다른 명물입니다. 2005년 더 타임즈가 전 세계 공립대학 중 2위, 세계 상위 200개 대학 중 15위로 발표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UT 어스틴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둘러볼 만한 여행 코스입니다. 어스틴을 보다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콜로라도 강은 레이크 어스틴, 레이크 트래비스 등 7개의 인공호수가 연결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레이크 어스틴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마운틴 버넬은 어스틴의 가장 오래된 관광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한때 격정지였던 이곳은 호수 전체를 끼고 조성된 아름다운 집들과 한가로이 떠다니는 보트를 구경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거대한 인공호수 레이크 트래비스에는 절벽 위에 지은 오아시스 카페가 명소입니다. 한때 전소되었다가 일대를 재조성한 이곳은 가슴이 탁 트이는 전망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멋스러운 장소입니다. 직접 보트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를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캐피럴 크루즈는 다운타운 근처의 레이디버드 레이크를 가로지르며 도심을 둘러볼 수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모차르트 카페 옆의 선착장에는 보트나 수상스키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매년 봄부터 시작되는 박쥐들의 집단 이동 모습은 어스틴의 색다른 이벤트로 유명합니다. 콩그레스 애비뉴 다리에 서식지를 튼 멕시칸 프리테일 박쥐들은 매일 저녁 황혼이 질 때면 다리 밑에서 나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150만 마리에 달하는 박쥐떼가 도심지를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곤 합니다. 어스틴에서 북쪽으로 24마일 정도 가면 역사와 자연의 신비가 가득한 동굴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8만 년 이상의 세월이 기록해놓은 기이한 종속과 안반대를 볼 수 있는 이너스페이스 캐버는 케이블카를 타고 관람할 수 있어 자녀들에게 재미와 함께 자연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한국 뉴스 시간입니다. 전국에 큰 비가 내리면서 일부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는 물론이고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사회 주요 뉴스를 간추려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구제역 매몰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에 빗물이 들어가 무너져 내리거나 침출수가 유출되면 2차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매몰지를 덮은 비닐 위로 물웅덩이가 생긴 곳은 허다하며 매장된 가축이 부패하면서 무너진 집안에 빗물웅덩이가 생긴 곳도 있습니다. 이 물에 침출수가 얼마나 섞여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4,000곳이 넘는 구제역 매몰지마다 비닐을 덮어 빗물을 차단하고 있지만 내린 비의 양이 적지 않아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숙소에 무단 침입자 3명이 들어와 특사단 일행의 노트북 PC를 만지다 발각돼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국정원 직원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직원이 연루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발생 다음 날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 경찰서에 국정원 직원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태극기의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중국산 태극기들 중에는 빨강과 파랑 문양이 겹쳐 있다거나 태극과 개의 구격이 맞지 않는 것도 태반입니다. 태극기를 파는 상점도 손에 꼽을 정도지만 겨우 찾은 가게에서도 3.1절에 국기 개항을 할 수 있는 크기는 없고 200~300원짜리 응원용 태극기만 판매합니다.
국가기념일보다 월드컵 때 태극기가 더 팔리는 세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가수 김장훈 씨가 이번에는 3.1절을 맞아 독도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 연예계 주요 뉴스를 보도해드립니다. 가수 김장훈이 3.1절에 독도에서 콘서트를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의 험한 백기를 견디며 독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인 김장훈 씨의 우렁찬 노랫소리는 독도의 땅과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도 지킴이를 자처해온 김장훈 씨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독도 페스티벌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1990년대 중반 댄스그룹 D&D로 데뷔해 세븐, 장나라, 김종국 등의 안무가로 활동해온 박정민이 지난 27일 오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가 자살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예계를 은퇴한 후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남자의 자격에 출연 중인 김태원은 암 특집 촬영 중에 위암이라는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태원은 다행히 위암 초기라 내시경만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태원의 수술 과정과 투병기는 오는 3월 6일 KBS 남자의 자격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3월의 빅 이벤트인 달라스 스타킹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봄 달라스를 뜨겁게 달궜던 달라스 스타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것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요. 네, 올해는 어떤 스타가 탄생될지 매우 기대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넘치는 끼를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려봅니다. 네, 뉴코라이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3월 첫째 주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